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주제는 바로 상식이야. 오. 준영아, 넌 상식이 뭔지 알고 있니? 에이, 선생님, 그것도 모를까봐요? 상식은 기본이죠. 맞아. 상식은 준영이가 말한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보나 사실을 뜻하지. 기준이는 상식이 뭐라고 생각해? 선생님, 상식이 뭔지 설명하라고 하면 잘 못하겠는데 어떨 때 쓰이는지는 좀 잘 알 것 같아요. 그 지하철을 탈 때 안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타는 게 상식이잖아요. 맞아. 버스 안에서 큰 소리 통하지 않는 것도 상식이지.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예의나 매너를 뜻하기도 하지. 근데 선생님, 그런데 상식 중에 공감되지 않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식이 항상 정답이진 않기 때문이야. 준영이는 어떤 상식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이 말이 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올빼미형 인간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프로게이머, 가수, 그리고 배우 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아침에는 늦게까지 잠을 자잖아요. 내 친구 중에서도 그 수진이라고 있는데 걔는 항상 늦잠 자느라 오전 수업은 계속 다 결석하는데 근데 성적은 A 플러 올킬이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그 말은 전구가 없었던 옛날 시대부터 만들어진 것 같아. 그때 당시에는 전구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 없었고 결국 아침이나 낮에 모든 일을 끝내야만 했거든. 즉 아침부터 부지런하라는 말이었겠지? 생각해보면 그 동의가 되지 않는 상식 중에는 오래된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반이다? 웃기시네.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은 항상 시즌 시작할 땐 1위 하다가 시즌 끝날 땐 항상 꼴찌야. 맞아. 너희가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해줬어. 시대가 변하듯이 속담도 변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고 옛것을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안 된다고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태도도 중요하겠지? 자, 그럼 이제 수업을 하러 가볼 건데 어떤 상식은 받아들이고 어떤 상식엔 도전을 해야 할지 같이 한번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기르러 가볼까? 렛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성개발원 강사 김진영. 김주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식이 정답은 아니야 책에 대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식이 정답은 아니야는 일반적인 속담과 충고에 대해 작가의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혹시 목차만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속담이나 충고가 있나요? 네, 정말 여기 많은 속담과 충고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속담이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란 무엇인지 확인하고 속담과 충고에서 찾은 상식에 대한 배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핵심 포인트로 잡고 이 책을 읽는다면 머릿속에 더 잘 들어올 거예요. 작가는 여는 말을 통해 물론의 세계를 의심하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족이라는 풍습을 알고 있나요? 전족이란 어린 여자아이의 발가락을 발바닥 방향으로 꺾어서 힘껏 묶은 뒤 헝겊으로 꽁꽁 동여매 자라지 못하게 했던 풍습이에요. 과거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형적으로 작은 발이 미인의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발이 크면 여자 대접도 받지 못했고 혼인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류층에서 시작된 이 풍습은 차츰 모든 계층으로 퍼져나가 너도 나도 전족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하면 아주 불편한 풍습이지만 10세기 무렵에서 시작되어서 20세기까지 이어졌다고 해요. 맞아요. 중국의 마지막 전족 신발 공장은 하얼빈에 있었는데 불과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해요. 지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땐 무난하기보단 학대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세상에 통용되는 상식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현재에는 그렇지 않듯이 이런 상식들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수많은 상식과 함께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런 상식의 성벽에 쌓여 이루어진 세계를 작가는 물론의 세계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의 세계를 이루는 상식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속담과 충고들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속담은 오랜 시간을 견디어내며 사람들 속에서 검증을 거쳤기에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작가는 이런 말들이 또 다른 형태의 전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충고들이 우리에게서 수많은 가능성과 다양성을 빼앗고 삶을 묶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식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절히 쓰인다면 유효하겠지만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며 만고불변의 진리인 듯 여겨지는 것에 문제점을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하며 건네는 친구들이 어떤 이에게는 폭력이나 억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상식이라는 벽이 쌓여 이루어진 물론의 세계를 한치 의심도 없이 당연하다고 여기기보다는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희쌤,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상식의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과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을 말해요. 즉, 상식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옳다고 통용되는 관습이랑도 비슷한 말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식이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상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책의 작가의 말처럼 상식이 항상 정답이지 않은 상황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즉, 상식은 절대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상식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 120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사회가 만든 표준 시간표에 맞춰서 인생 시간표를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표준 시간표에 맞추지 않는다면 문제 및 하자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받죠. 맞아요. 이와 같이 사회가 정해준 인생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상식이 정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상식이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상식이 정답이 아닌 이유와 상식에서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네, 그럼 이제 책에 나온 몇 개의 속담을 먼저 알아볼까요? 제일 먼저 알아볼 속담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 속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들어보신 것처럼 확신한 일이라도 다시 확인하고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진영쌤은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생각해 보라며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씀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네요. 오, 진영쌤은 그러면 항상 계획을 세우시는 편인가요? 대체적으로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속담은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이 속담은 어떤 일에 있어서나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철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희쌤, 이 속담 들어봤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은 예체능 학원을 다닌 것 같은데 3개월 이상 해본 게 없을 정도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짧았던 기억이 있어요. 보통 그러면 어른들한테 꾸지람을 주지 않나요? 우물을 파도 한 우물만 파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행히도 부모님께서 뭐든 경험해보면 좋다는 양육관을 가지고 계셔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는데 사회적 시선이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잘하고 있다는 자신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알아볼 속담은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입니다. 이 속담은 잘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장래성을 보인다는 속담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은 이 속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저도 주희쌤이랑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스타 박지성 선수를 살펴보면 박지성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에서 크게 빛을 보였다기보다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성장시켰고 결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죠. 맞아요. 즉, 어렸을 때 장래성에 의존하기보단 끊임없는 노력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속담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입니다. 이 속담은 진짜 정말 전형적으로 부모님들의 애정 어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아침형 인간을 과하게 찬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속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말은 부지런한 인간이 될 것을 격려하는 격언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먼저 이득을 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보호자가 늦잠 자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이죠. 진영쌤은 이 속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부지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회에서 워낙 보편적으로 여겨지는 상식이기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책에 나온 4가지 속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당연한 상식인 듯 사용하고 있는 속담이지만 사실 몇 번 곱씹어 생각해보다 보면 막상 그 의미가 진정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 책에는 상식을 막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단 물론의 세계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맞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자주 쓰는 속담이나 오늘 배운 속담 중에서 이건 상식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속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속담은 왜 상식이 아닌 것 같은지 다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상식은 모두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두가 다 각자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대답해줘서 감사해요.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제 상식에 대해 마지막 이야기 주제로서 창의성과 상식 파괴의 연관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주희쌤은 상식 파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는 상식 파괴란 말을 들으면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돌출 행동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존 상식을 뒤집는 새로운 생각이 연상되기도 하고 상식 파괴로 인한 신선한 변화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아, 네. 상식 파괴에는 이렇게 상반된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상식에 순응하고 어떤 상식에 도전해야 할까요? 상식이 절대적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도 없을 듯 합니다. 분명한 건 사람도 사회도 성장을 위해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상식 파괴에 도전하는 문화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인류는 최근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그리고 AI혁명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류는 풍요로움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요. 그러한 변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상식 파괴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익숙한 것, 당연시 되어온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문제 제기가 상식 파괴의 과정이라면 그 상식 파괴적 생각과 행동들이 모여 개개인이 성장하고 사회가 발전해 나가겠네요. 네, 창의성의 가치가 날로 중시되고 있는데요. 창의성은 세상에 유익한 변화를 지속해서 만드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변화가 빠르고 변화의 폭이 클수록 새로운 변화를 만들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변화는 인류의 번영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인데 기존의 상식을 깨고 들어 파괴할 때의 창의성도 솟아납니다. 상식을 정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수많은 상식은 세상이 만드는 틀일 뿐이므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고 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수용하는 태도로 물론의 세계를 살기보단 물론의 세계의 벽에 돌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불변의 상식은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상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선 세상에 대해 건전한 도전도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책 속의 한 줄을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너야 할 돌다리 앞에서 주저하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무대가 펼쳐집니다. 튼튼한 떡잎이 출발점에서는 좀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뭐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암기하는 것만이 공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공부합니다.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상식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에 도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인성개발원 강사 김진영, 김주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